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17일 오후 6시입니다. 어제는 5.16 군사혁명이 일어난 지 6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언론도 어떤 정당도 그 역사적 의미를 새기는 글이라든지 성명서 그리고 행사 없었어요. 내일은 광주 사태 4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벌써부터 5.18 41주년 기념에 저음한 기사, 논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역사적 의미로 본다면은 5.16은 우리 민족사의 3대 사건쯤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은 서기 676년 신라가 당을 한반도에서 쫓아낸 그리하여 최초의 민족 통일 국가를 완성한 삼국통일. 두 번째 큰 사건은 이승만이 주도한 대한민국 건국 국민국가를 만든 거죠. 최초의 국민국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나라 만든 것. 그 다음에 791년 만에 처음으로 군인이 집권한 1961년 5.16. 그리하여 오늘날 대한민국이 문명국가가 되고 세계 강대국 반열에 들어오게 하고 우리 국민들의 삶이 윤택하고 떳떳하고 국제적으로 이렇게 존경받는 나라가 되도록 한 5.16. 그런데 5.18만 이렇게 기리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5.16 세력은 국가 발전에는 성공했으나 정치에서는 실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5.18 세력은 정치적으로 성공했다는 겁니다. 정치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정치에서 성공한 5.18 세력은 이렇게 내일을 아주 당당하게 맞고 5.16 세력은 어마어마한 역사적 발전을 이룩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세 교육에 실패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정당을 만드는 데 실패해가지고 5.16은 이렇게 소외되고 폄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라도 5.16 60주년의 의미를 어제부터 연속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5.16이 역사 속에서 죽을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5.16이 만든 그 변화는 우리 한국인들의 삶 속에서 살아 있습니다. 5.16이 없었으면 오늘의 대한민국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5.16은 5.18보다도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거죠. 5.16을 제가 군사 쿠데타라고 하지 않고 군사혁명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군사혁명, 군사력을 가진 국군 장교단이 권력을 잡고 한국 사회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다. 그래서 군사혁명입니다. 그 정권을 잡는 방법은 전형적인 군사 쿠데타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신문도 군사 쿠데타 일어났다고 썼어요. 그러나 쿠데타로 잡은 권력을 국가 발전에 근대화에 투입함으로써 이 나라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다 하는 점에서 군사혁명이 옳습니다. 4.19 혁명이라고 하는데 4.19는 혁명이 아닙니다. 촛불혁명이라고 하는데 그건 완전한 거짓말이고요. 혁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나라의 근본을 바꾸는 겁니다. 4.19로서 나라의 근본이 바꿔지지 않았습니다. 4.19로서 집권한 장면 세력은 그들이 밀어낸 게 아니죠. 사실은 학생이 주도적으로 4.19억을 통해서 밀어낸 또 국군이 그것을 방조한 그 변화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분이 일어나고 구정치인적 작태를 보이다가 결국 민심이 떠나가지고 군대가 들어와서 수습하는 차원에서 5.16 군사혁명이 일어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4.19 어거지, 그걸 4.19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역사적
해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5.16은 누가 뭐래도 근대화 혁명의 중요한 이정표였습니다. 혁명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사람의 의식이 바뀌고 사회의 신분 질서가 바뀌고 그리고 그 나라의 진로가 바뀌는 걸 말하는 겁니다. 첫째, 5.16을 계기로 해가지고 한국에서 산농공상 체제가 바뀌고 상공농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산농공상은 조선조적인 신분이죠. 신분 차별 의식이죠. 그때 사자는 선비들입니다. 선비들이 과거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농민들을 다스리고 이 물건을 만드는 사람, 물건을 파는 사람은 아주 천시했습니다. 군인은 아예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게 조선조적 신분사회였습니다. 그러나 박정희가 들어서고 나서 새로운 계급이 등장해가지고 한국 사회를 이끌었습니다. 한국을 이끌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군인, 기업인, 그리고 과학자, 기술자, 이런 사람들이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주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게 혁명적 변화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외된 사자에 속하는 사람들, 판사, 검사, 교수, 지식인, 학생들이 불만을 품고 18년 동안 박정희를 괴롭히고 그리고 반대하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야당과 손을 잡고 민주주의라는 간판을 내걸었던 것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두 분이 다 위대한 근대화 혁명가인데 이 두 분에 의해서 혁명적 정신이 생겼습니다. 의식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첫째, 기업가 정신. 둘째, 상무정신. 세 번째, 해양정신. 네 번째, 자주정신. 이게 바로 혁명적 변화에 의해서 한국 사람들이 갖게 된 4대 정신적 혁명이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조선조 시대에 이병철이 있었습니까? 조선조 시대에 이런 강군이 있었습니까? 조선조 시대에 해양으로 나갔습니까? 조선조 시대에 자주정신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조선조의 구질서를 부숴버리고 세계 속에 떳떳한 해양정신, 기업가정신, 상무정신, 자주정신을 심은 것이 이승만, 박정희가 주도한 국민국가 건설이라는 위대한 근대화 혁명이었으니까 제가 5.16 군사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도 다 많지만은, 그리고 이게 성공을 했습니다. 실패하면 혁명이라고 안 부르죠. 혁명이라고 불러도 거의 다 의미가 없죠. 볼셰비키 혁명이 뭘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문제는 성공했다는 겁니다. 1961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이 통계가 가능한 103개국 중에서 87등을 했습니다. 87등이었어요. 그때 한국의 국민소득이 $8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부르는 이런 나라는 다 한국보다 몇 배나 잘 살았습니다. 필리핀은 한 3배, 4배 잘 살았고요. 아프가니스탄도 한국보다 잘 살았습니다. 캄보디아는 물론이고 저 아프리카에 있는 짐바브웨,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더 말할 것도 없고, 1961년 우리는 저 유럽 같은 나라를 만들자, 일본을 따라잡자는 말은 입에서도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나라가 대표적인 게 필리핀이었습니다. 필리핀이 우리의 말하자면은 우리가 따라잡으려고 하는 선생이었습니다. 선생. 지금 필리핀은 어떤 처지입니까? 그렇다고 필리핀이 실패했다고도 볼 수가 없어요. 필리핀은 인구가 1억이고 그래도 형식적인 민주주의나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질이나 1인당 국민소득에는 비교가 안 되죠. 버마하고 비슷했습니다. 근데 지금 버마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버마와 한국이 박정희가 비슷한 시기에 군사 쿠데타를 했는데 버마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북한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까?
하루에 수십 명을 총사 죽이고 있습니다. 고문하고. 박정희는 18년 동안 수많은 시위에 직면했지만 단 한 번도 발포 명령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만약 그런 시위가 미국에서 있었다고 하면 경찰이 총을 쏴가지고 수십 명, 수백 명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박정희는 독재자라는 욕을 먹으면서도 한 번도 발포 명령을 내린 적이 없어가지고 18년 동안 시위대가 총 맞아 죽은 사건이 단 한 건도 없는, 이거 기네스북입니다. 박정희를 세종대왕 이상의 성인군자라고 제가 말해도 누가 이론을 제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만큼 박정희가 가지고 있었던 인간애, 인권의식이죠. 이분은 인권이란 말을 잘 쓰지 않았습니다. 인간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챙기는 정의감, 이런 지도자, 또 교사를 경험을 해가지고 국민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 5.16 군사혁명이 일어난 1961년 현재 대한민국 전체에서 가장 머리 좋고 가장 깨끗하고 그리고 가장 인간적인 인품을 가진 사람 두 사람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냐? 박정희 소장과 김종필 씨였습니다. 우리 역사는 박정희, 김종필을 높게 평가하게 될 겁니다. 이런 콤비는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즉 삼국 통일 시기에 김춘추와 김유신의 역할과 비등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김유신의 동생이 김춘추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정권을 안정시키고 김유신은 내왕을 모시면서 40년 동안 병권을 잡았지만은 쿠데타 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왕에 의해서 제거되지도 않고 오직 삼국 통일이라는 야망을 달성했던 것입니다. 아마 나중에 소설 쓰는 사람이 있으면은 박정희, 김종필도 아마 높게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는 5.16이야말로 20세기에 가장 성공한 군사혁명이었다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제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 군인들이 장기 집권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나라가 발전하는 게 아닙니다. 흔히 박정희를 비판하면서 누구라도 18년 동안 장기 집권하면은 성공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50년, 60년 장기 집권한 미얀마는 왜 저 모양입니까? 나세르가 1950년대에 쿠데타를 통해서 이집트의 정권을 잡았지만은 그 뒤에 계속 군사 정권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집트는 왜 한국만큼 발전하지 못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장기 집권한다고 경제가 자동적으로 발전하는 거 절대 안 됩니다. 군인이 집권해가지고 경제 발전을 성공시키고 민주화의 기초를 놓고 군인 출신 노태우 대통령이 민주화를 실천하는 사람이 된 것, 이거는 세계 역사에 거의 보기 힘든 일입니다. 그렇게 되어가지고 대한민국의 70여 년의 역사 중에서 박정희 18년, 전두환, 노태우 합쳐서 약 13년, 그러니까 30년이 군인 출신이 이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이 군인 출신이 이끈 30년이 대한민국의 획기적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군인 세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든 이 대한민국 군 장교단은 우리 민족사에서 화랑도만큼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군 장교단은 첫째, 건국의 초석이었습니다. 호국의 간성이었습니다. 6.25 때. 그리고 군사혁명 이후에 근대화의 기관차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화 시대로 넘어가니까 민주화의 소용돌이를 지켜주는 민주화의 울타리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임무는 자유통일해가지고 인류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박정희의 성공은, 전두환, 노태우의 성공은
우리 군 장교단이라는 든든한 권력적 배경이 있었으므로 가능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국군은 이스라엘 군대 이상의 역사적 역할을 했는데 요사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이 군 장교단이 자신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도 모르고 문재인의 반헌법적, 반국가적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다가 보니까 지금 민족 반역군대인 북한군 앞에서 작아지는 비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어떤 집단이 역사를 모르고 어떤 집단이 이론 무장이 안 되고 어떤 집단이 이념에 대해서 소홀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념이라는 것은 한자 그대로 이론화된 신념입니다. 신념은 객관적이고 논리적이지 않지만은 그게 이론화되었을 때는 굉장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대는 이념 군대로 거듭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5.16 군사혁명 이야기를 계속 하겠습니다만은 이번에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5.16 세력은 나라 발전에는 성공했으나 정치에는 실패했다. 특히 5.18 세력에 비해서 정치와 교육과 언론과 이 부분에서 실패해가지고 5.16은 위대한 일을 했으면서도 지금은 폄하되고 있다. 이걸 어떻게 다시 제자리에 갖다 올릴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해야 할 텐데 그 역할을 제가 하지 않을 수 없어가지고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계속 5.16 군사혁명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계속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